자, 영진출판사 기출문제 2급 실기 기출문제 2-4페이지 기본작업 1번은 데이터 입력이니까 넘어가고요. 기본작업 2번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G1, 자, A1에서 G1까지 요렇게 그죠? 요까지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여기 가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그죠?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되고요. 크기는 글꼴은 궁서라 했으니까 여기서 궁서를 찾으셔도 되고 궁서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궁서. 자, 여기서 궁서냐 궁서체냐도 중요해요. 궁서체라고 돼서 궁서체라고 다 써주셔야 돼요. 궁서 쳐주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도 17이라 했으니까 17도 마찬가지 직접 써주세요. 쳐주고 엔터를 딱 치시면 쳤는 만큼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굵게 딱 누르면은 글자가 더 굵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줄 지정 그랬으니까 요 밑줄을 딸깍 누르면 마찬가지로 밑줄이 지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문항이 됐고요. 2번 문항은 A 3에서 G3, 자 A3에서 G3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영역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색은 글꼴색 A3의 G3색은 글꼴색을 갖다가 자주로 해주라 그랬어요. 자주로. 그럼 요거 가지고 글꼴색 자주가 여기 자주인가요? 예. 자주. 이거 지금 저렇게 됐고 글꼴색이라 그랬습니다. 글꼴색 요겁니다. 여기 가서 자주색. 그죠? 이렇게 하면은 글꼴색이 자주가 됩니다. 그리고 배경은 노란색이라 그랬어요. 배경은 노란색. 이렇게 하면은 자주 노란색까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 됐고 그 외에도 A4에서 요거 C까지 그죠? 요거도 가운데 맞춤. 그죠? 그 다음에 F4에서 G10까지 그죠? 요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맞춤을 했으니까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시면은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끝났고요. 3번 문제는 F4에서 F10, 자 F4에서 F10 그죠? 자 여기다가 뒤에다가 사용자 지정의 쉘에서 퍼센테이지 추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8.0이라 그랬으니까 쉘 서식에 가서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서 0.0 퍼센트라고 뒤에 해주면 됩니다. 그죠? 해주는데, 이게 안 되면, 예를 들면은, 보자, 0.0 퍼센트, 직접 퍼센트를 넣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 자리니까, 맞는데 해주고 0.0 해주고 쌍따옴표 퍼센테이지 쌍따옴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그냥 해서 그래요. 0.0.0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수점이 한 자리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쌍따옴표 퍼센테이지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7 쉘에 가장 많은 회원수라는 메모를 내라. F7, D7에다가 D7이 요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메모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삽입하고, 여기다가 가장 많은 회원수, 그죠? 가장 많은 회원수라고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유저 이건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글자 땡겨오죠. 그죠? 자,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표시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 메모 찍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메모 서식에서, 자, 이거 누르고요. 여기서 메모 표시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이걸 찍으셔야 돼요. 찍고, 여기 가서 서식에 가면, 서식에서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자동 크기 속성에서 맞춤에서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가 자동 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3에서 G10, 자 A3에서 G10까지 여기까지 칸을 해줘라 그랬으니까 모든 테두리 해주면은 일단은 기본 작업 2번의 내용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게 뭐 위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 여기는 보면은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총점이 260점 이상인 행전체 글꼴을 표준색 파랑, 글꼴은 굵은 기울린 글꼴로 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제목을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 영역만 지정을 합니다. 데이터 영역만. 그리고 난 뒤에 여기 홈에 조건부 서식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세규칙. 그죠? 자, 누르고 수식을 이용하여 누릅니다. 누르고 여기 와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니까 OR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equal. 그죠? OR. 그죠? 쓰고, 갈로 열고, 자, 만약에 전공이 재료에 있는 데이터 이거 누르고, 그 다음에 $D, $5로 되어 있을 때는 F4번 두 번 땅, 이래 눌러가지고, $D, 열은 고정하고, 행은 열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같다. 그죠? 경영학과. 그죠? 조건이, 경영학과라 그랬으니까 경영학과라고 넣어주시고요. 그죠? 반드시 요걸 비교할 때는 쌍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마. 이번에는 총점이, 그죠? 총점이 F4번 두 번 또 땅 해줍니다. 크거나 같다 260점이 넘으면 이랬어요. 자, 이 부분은 쌍따옴표 넣어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거니까 갈로 닫습니다. 만약에 이 두 조건이 다 만족하면 그랬습니다. 이 두 조건이. 그죠? 그러면은 서식에 가서 기울린 글꼴 해주고 글자는 파란색 글꼴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확인. 그죠? 최종적으로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조건에 맞는 내용들은 이렇게 파란색 글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자, 분석 작업에서 상품명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상품명이 만약에 W로 시작할 경우에는 W 별표. 그죠? 그 다음에 T로 시작할 경우에는 T 별표. 그 다음에 S로 시작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 별표. 그죠? 그 다음 M으로 시작한다? M 별표. 그죠? 이렇게 해주면 전부 다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매입 수량과, 매출 수량과 재고 수량에 대한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영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정해가지고 데이터에 가요. 데이터에 가면 여기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통합. 그죠? 통합에 가셔가지고 합계를 구하라 했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합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평균을 구하라 했으면 평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합계라 그랬으니까 합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추가를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걸 비교하는 게 이건 관계없죠. 왜?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상품명부터 있잖아요. 그죠? 자, 첫 행에 뭘 비교한다? 요거. 첫 행. 그죠? 첫 행에 요걸 비교하겠다. 그 다음에 왼쪽 열은 이걸 비교하겠다. 찍어줘요. 그러고 난 뒤에 확인 딱 누르면 요렇게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의 총합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바로 통합이고요. 데이터 통합. 자, 그 다음에 데이터표. 데이터표는 판매량과 판매가 변동에 따른 순수익금을 계산하는 표예요. 그죠? 자, 순이익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계산합니다. 이꼴. 자, 순이익금 요거 엔터. 딱 치면 이렇게 순이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죠? 자, 이꼴 하고 난 뒤에 얘를 치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자, 데이터에 가면 여기 가산 분석에 데이터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행 입력셀. 자, 행은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 여기 판매량이 행방향으로 있죠. 그죠? 판매량 어디 있습니까? 얘 찍어주면 돼요. 그죠? 자, 탭 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열 입력셀. 열은 판매가입니다. 열방향이죠. 판매가. 그죠? 어디 있다? 판매가 이거죠. 그죠? 나머지 수치는 함정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고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죠? 요게 바로 가산 분석에서 데이터 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됐고요. 자, 매크로는 반드시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없으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개발 도구가 있는 상태에서 매크로는 바로 매크로 기록을 딸깍 눌러요. 딸깍 누르고 야를 뭘 구하라냐? 평균을 구하랬으니까 평균이라고 글자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는데 평균을 구하는 거야. 자, 여기 와서 이꼴. 그죠? 자, AV 에버리지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이 어떻게 된다? 갈로 닫고 엔터.
평균 구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균도 구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땡기면은 평균이 요거하고 똑같이 구해집니다. 그죠? 자, 평균을 구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어디로 간다? 기록 중지를 딱 해요. 그죠? 자, 기록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드는데 사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여기서 빗면 하라 그랬거든요. 자, 액자가 있고 빗면이 있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요간 빗면이라고 글자 나오니까 빗면 이용해가지고 G4에서 G5까지 Alt 누른 상태에 당겨요. 맞아지죠? 그죠? 자, 평균이라고 칩니다. 평균이대로. 평균 치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매크로 지정. 그죠? 자, 평균 칩니다. 확인. 그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 지웁니다. 지우고 평균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은 마찬가지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그죠? 자, 이거는 서식이라고 칩니다. 서식. 그죠? 서식 치고 확인.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홈에 가서 테두리 딱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해가지고, 색깔은 노란색을 갖다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러면은, 요거 됐거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여기서 매크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반드시 기록 중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페이지, 사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죠? 하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lt 누르고 땡겨요. 그럼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서식이라고 써요. 서식.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가서, 서식을 딸깍 클릭해주고, 확인. 됐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영역 지정해서, 채우기 없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도 테두리 없음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서식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매크로라는 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매크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가 끝나고 나면 차트인데요. 자, 차트도 기존의 문제들은 보면 차트가 이미 그려져 있는 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야별로 학원 수와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묶음 세로막대형으로 A11에서 I28 영역의 차트를 작성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럼 분야별로 학원 수하고 수강자 수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입시, 어학, 음악, 컴퓨터, 요리, 운동, 미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영역을 이렇게 바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제목을 지정하지 않고 밑에 있는 데이터만 지정을 해도 차트는 나옵니다. 자, 볼게요. 차트는 가서 지정하면 차트는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열 1, 계열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막대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목을 포함을 해서 영역을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사입에 가서 이렇게 하면 요거는 수강자 수고 요거는 학원 수고 요거는 수강자 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으로 표시하고 보조축우 눈묶음선을 표시하시고 그랬어요. 자, 수강자 수가 얘거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종류 변경해 갑니다. 여기 가서 표식이 있는 꺾기 선형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보조축을 딸깍 찍어주고 확인을 딱 하면 요렇게 보조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하고 글꼴은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크기는 14로 하라 그랬어요. 자, 요거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트 제목이 뭐냐면 지우시고요. 분야별 학원 수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따 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요걸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딱 누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글꼴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 찍어놓고 일로 가요. 홈으로 가서 자, 글꼴은 궁서체라 했으니까 궁서체라고 지었습니다. 궁서체 엔터. 그죠? 14포인트는 14포인트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굵게 딸깍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굵게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가 요구하는 3번 문제는
끝나는 게 되는 거고요. 3문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4번은 수강자 수 계열에서 운동만. 자, 수강자 수 계열에서 수강자 이거죠. 여기 운동만입니다. 요것만 그러면 얘 찍으면 전체 다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얘를 찍으면 야만 찍힙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블 추가를 딱 누르면 바로 레이블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레이블의 위치가 여기가 맞으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만약 위쪽이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레이블 서시에 가서 여기서 위쪽 눌러주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따라서 그 결과물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4번. 5번은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이 둥근 모서리 영역. 자, 여기서는 이건 그림 영역이고요. 이거는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이렇게 창이 뜨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안 뜨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을 찍으면 이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테두리가 나오죠. 테두리에 가서 제일 밑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거 찍어줍니다. 그럼 이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색깔도 한번 넣어볼게요. 금정색. 딱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가지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위치가 자 11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번 여기 그죠? 자, 이거 갖다 놓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11 땡깁니다. 이렇게 딱 갖다 붙습니다. 그 다음에 I28까지 했으니까 또 Alt 누른 상태에서 I28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크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크기는 나중에 맞추셔도 돼요. 그래서 요것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차트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 시간이 보통 20분에서 25분 안에 소요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20분 걸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나머지 남는 시간에 계산 작업 갑니다. 그죠? 자, 여기 가서 첫 번째 문제. 영어 순위를 아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영어 순위를 표시하시오. 이랬습니다. 영어 순위가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if, error, choose, ranking 3개의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if, error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ch 그 다음에 RA, 랭킹 EQ. 자, FX 누릅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영어 점수 얘 찍고요. 탭 치고 내려가서 여기서 여기가 그냥 지정합니다. F4번 고정. 자, 이렇게 하면 등수를 구할 수가 있죠. 오름차수는 오더를 딴 거 넣어야 되지만 내림차수의 경우에는 안 줘도 됩니다. 끝났으면 이제 추주로 와요. 자, 그래서 만약 1등이면 1등이라고 써줘. 탭. 2등이면 2등이라고 써줘요. 탭. 3등이면 3등이라고 써줍니다. 나머지 이제 8등까지는 공백 땅땅 탭, 공백 땅땅 탭, 공백 땅땅 탭, 공백 땅땅 탭, 공백 땅땅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확인을 딱 눌러주면은 이제 자 1등부터 3등까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8개의 경우에는 공백을 5개만 해줬지만 80개가 되면은 그죠? 77개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바로 제일 앞에 그죠? 자, 여기 랭킹 추주로 갑니다. 지우겠습니다. 차라리. 자, 지우고 자, 이꼴 그죠? if if error 쓰고 바로 ch 추주 이번에는 추주 그죠? 그리고 RA 랭킹 EQ 자, 이래서 if error 추주 랭킹 EQ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fx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어 점수 얘가 탭 치고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죠? F4번 고정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등수를 구했어요. 자, 등수를 구하고 나면 이제 추주로 옵니다. 추주로 와가지고 만약 아까처럼 1등일 때는 뭐라고요? 1등 탭. 그 다음에 2등 탭. 3등 탭.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등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아까처럼 땅땅 할 일이 없이 if error 갑니다. 에러가 가서 더 이상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럼 여기 가가지고 땅땅 공배 처리를 해라 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복사해 볼게요. 이거 아니라 요거죠. 자, 이렇게 그죠? if error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평가에 대한 문제는
면접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수학과 영어 합계가 12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쓰는 함수가 if하고 and하고 sum입니다. 그죠? 자, 해볼게요. equal if if 그 다음에 and 자,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and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fx. 자, and 뭐가? 문제에서 보면은 면접 점수가 얘가 크거나 같다 몇 점? 70점. 이란 조건이 맞거나 또는 sum. 자,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합계가, 그죠? 합계가 크거나 같다 120점이 넘으면 이 말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2% 와서 이 조건이 만지면 합격. 그죠? 자, 그렇지 않으면 공백. 땅땅 이랬어요. 확인. 자, 복사를 쭉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면접 점수가 70점이 넘어야 돼요. 자, 이거 70점 넘죠? 이거 70점 넘습니다. 야는 70점이 넘는데 얘들 두 개가 합했는 게 120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야는 마찬가지 75점이 안 넘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얘가 안 넘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70점이 넘는 것들이 전부 다 두 개를 더했을 때 120점이 넘기 때문에 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40이야, 40. 안 넘죠? 그럼 이렇게 다시 이거 지워지고 없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반복으로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equal if 바로 and fx 면접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 탭. 그죠? 자, 그 다음에 sums라 그랬습니다. sum 해가지고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더한 것이, 그죠? 크거나 같다 120이라는 조건이 만족하면 2%입니다. 와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합격 탭. 그렇지 않으면 공백 땅땅 확인. 그죠? 그리고 복사.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보면은 수학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이고 영어 점수가 상위 5등 이상인 성적 우수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이랬는데, 자, 여기서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 개 다 상위 5등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equal 수니까 COU count ifs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fs를 들어가요. 그죠? fs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자, 수학 점수 얘가, 그죠? 얘가 요건 영역 중에 탭, 그죠? 자, 5등까지 내가 알 것 같으면 쓰면 되죠.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그죠? 그리고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LARGE 라지 하고 난 이제 갈로 열고, 그죠? 자, 수학 점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그죠? 컴마 5라는 거는 뭐냐면은 5등 이내가 되면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 5등 이내가 되는 게 몇 개냐라고 나오겠죠. 그죠? 자, 나올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는 영어 점수 열 땡겨요. 그죠? 자, D3에서 D10 이래놓고 탭 치워내가지고, 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쌍따옴표 AND기요. 아이고, AND 어디 간다. AND.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LARGE 라지 해놓고 갈로 열고, 얘를 땡겨줍니다. 땡겨주고 갈로 컴마 5 이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라지는 1등에서 5등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 영역에 맞는 개수가 두 가지 다 만족한 게 몇 개냐? 결국은 4개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건 돌려보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면접 점수 이겁니다. 그죠? 자, 면접 점수, 그게 아니고,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에, 자, 전체 면접 점수의 평균입니다. 그죠? 평균에다가 소속이 소초임 면접 점수의 평균을 뺀 거. 그죠? 그러니까, 전체 면접 점수를 구하려면 에버리지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속이 섭초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디에버리지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뺀 가계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그 뺀 가계의 차이를 양수로 표시하라 했으니까 양수로 표시하는 거는 바로 A, B, S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갈로 열고요. 그 다음에 AV, 에버리지 해가지고 자 면접점수 전체의 평균을 구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그죠? DA, 디에버리지 자 FS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탭 치고 내려가서 면접 점수를 구하는데 탭 치고 내려가서 조건이 소속이 서초구이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 개수에 대해서 빼기에 있는 값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다시 ABS로 가서 확인을 딱 해보면 그죠? 3.125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가 그죠?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돌려보기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꼴 A, B, S 자 만약 ABS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V 에버리지 자 면접점수 평균 구했습니다. 엔터 평균이 78.125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빼기 DA 디에버리지 자 F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중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요 데이터 중에 탭 구하고자 하는 값이 면접 그죠? 조건이 소속이 서초인 그죠? 이랬어요. 그러면 75 나오잖아요. 그죠? 75입니다. 그럼 이걸 뺀 가격이 나오는 게 3.125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절대값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바로 A, B, S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로 열고 제일 뒤에 가지고 갈로를 닫아주면 절대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판매 실적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에 있는 가격을 보고 판매 수량과 관련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만약에 금액을 계산하다가 오류가 나올 경우에는 오류라고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류라고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꼴 야에다가 곱하기 그죠? VL V룩업 자 FS 갑니다. 자 요놈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탭 치고 내려가서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그리고 F4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탭 치고 내려가 몇 번째 거다? 두 번째 걸 구한다. 탭 치고 내려가지고 제로 정확한 값을 구한다.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요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하고 곱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곱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딱 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복사를 쭉 해보면 자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밸류 에러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여기 가서 이제 if 에러 그죠? 요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if 에러 써가지고 만약에 조건에 맞으면 그죠? 조건에 맞으면 내용을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판매량 오류라고 직접 써주는 겁니다. 탭 오류가 되는 오류 탭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이거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죠? 판매량 오류가 됐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꼴 if 먼저 그죠? if 에러를 먼저 해줘요. 그죠? 그리고 판매량 얘를 곱하기 해주고 바로 V룩업 들어갔어요. 그죠? V룩업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FS 눌러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얘를 구하는데 탭 치고 내가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있다. 그죠? F4번 고정. 그죠? 그리고 몇 번째 있느냐? 두 번째 있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냐 안 하냐? 제로. 정확하다. 그죠? 자, 이래 놓고 바로 if 에러로 와서 만약에 이 조건을 못 구한다? 그러면은 판매량
오류라고 이렇게 나오도록 표시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그죠? 자, 그리고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판매량이 아니고 판매량 오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함수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따라해 보셔야 되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